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이경자입니다. 예, 저는 박종나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좌파의 서구린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셨는데요. 네. 국파 집회죠? 네. 하고 오늘 네.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 좌익들이 지금 둥지를 틀고 있어 걱정입니다. 네. 예, 오늘 법치가 무너진 이 대한민국에 오늘 사실 재헌절입니다. 네. 어떻게 심정이 어떻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69회 재헌절입니다. 국회 오니까 감회가 새롭지요. 네. 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네, 여름인데 날씨가 참 좋은데 이경자 대표님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 개헌이라는 것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네. 지금 국회의 정론화가 아니고 모든 개헌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대표님, 예,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네. 풀어놔 주시죠. 저희는 학부모 단체라 그동안 교육에 관한 얘기 외에는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이 개헌 논의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사실을 조금 먼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치 얘기, 특히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늘 여기 국회까지 왔고 오늘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개헌을 한다는데 우리 개헌하고 싶은가요? 별로 개헌에 관심 없고 지금 좀 나라가 안정이 되기를 더 바라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뭐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뭐 70%를 넘었다 80%에 육박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뭐 설문조사 한 적 없는데 그거 가짜 여론조사 결과 같아요.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위에 보면은 이 지금 개헌을 목전에 두고 있나?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개헌? 아무 내용 모르고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 지금은 개헌할 때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유 개헌 옛날부터 한다고 했잖아 해서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하는데 네. 이 개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69주년 재헌전을 맞이해서 국회 뭐 과거에 의장 지내셨던 분들 같은 국회 원로들이 모여서 지금 11시부터 뭐 토론회를 하셨는데 많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하고 들어보려고 갔대요. 여기에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신데 가셨는데 문 밖에서 신청자만이 들어온다 못 들어가서 얘기도 못 듣고 왔는데 안에서 무슨 연방제니 무슨 뭐 그런 희한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역시 예상한 대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급히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이 공책을 좀 봐주실래요? 굉장히 낡은 공책입니다. 제가 정말 오래됐는데요 이거. 예. 예,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제가 아무거나 메모하는 그런 건데요. 저는 사실 2013년 9월 5일 날 어떤 90세가 넘으신 이대용 장군을 만나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엄청나서요. 제가 그때 메모를 한 겁니다. 이대용 장군님이라면은 어떤 장군님이시죠? 네, 그분은 9월 마지막 공사를 지내셔서 이제 월남이 패망하고 다들 막 도주하고 피신할 때 그분은 월남에서 체포돼서 5년간을 감옥살이를 하면서 정말 몸무게가 38kg까지 빠지셔서 인간 이하로 하지만 끝까지 전향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텼던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에서 빼내와서 이제 고국에 이제 귀국하셨는데 얼마나 투철하신 애국자이신지 모르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예.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은 100% 예,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때가 9월 여름날이었어요.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가 좀 메모 좀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이 공책을 꺼내서 메모한 내용인데 그때 개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경자 대표 같은 그 젊은 엄마가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언젠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이 진실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개헌이었는데 이렇게 개헌 논의가 지금 막
급물살을 타고 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때 그분이 해놓으신 거 내가 메모해 놓은 거 있었어. 그때 들은 얘기가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공책을 5년 가지고 전이네요. 왔는데요. 2013년 4년이죠. 4년. 4년 예. 전이에요. 예. 제가 이거를 토대로 같이 네.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 그때 이제 이런데요. 이분이 이런 정보들을 미국 CIA로부터 직접 들으셔서 이 말을 어디다 당신도 무서워서 하지 못하고 끙끙끙 앓고 친한 친구들, 군 관계 선후배들과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2000년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정권이 1998년 2월에 선거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2000년 6월에 김정일하고 그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러 북한에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이제 김정일이 마중을 나와서 김정일 차를 타고 뭐 주석궁까지 갔겠죠. 거기 가는 그 안에서 나눈 대화를 사실은 미국의 CIA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내용을 녹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눈 대화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거를 한국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를 알려줄 사람을 없어서 물색을 하다가 아마 이대용 장군을 그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분이니까.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차 안에서 그동안 김대중은 사실 북한 간첩이었다고 우리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우리는 정말 민주화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북한과 내통하고 지금은 5.18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고 많이 정보가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당신 우리 아버지 김일성이 얼마나 많은 당신 돈을 대줘서 지금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엄청난 정치 자금을 받아서 당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요? 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이제부터 개헌을 준비하시오. 그래갖고 우리가 이 다음에 북남 통일을 해야 되는 기반을 마련합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지금 그때 말했던 고려 연방제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때 고려 연방제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평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 헌법. 예, 그래서 그 평화 헌법은 아직은 밖에 누설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2인자 딱 2명이서 이 헌법을 만들어서 초안을 다 준비를 해라. 근데 그때 만든 모든 내용이 지금 이번에 개헌하는데 거의 바탕이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낮은 연방제를 네. 나른 것이 5년 전에 4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아니요 5년 전이 아니죠. 이거 2000년 얘기하는 2000년 거예요. 2000년 6월 달에 2000년부터 오늘이 지금 2017년입니다. 17년 동안을 얘들은 준비를 했고 그동안 10년 노무현 정권까지 한 8년 9년 뭔가 해보려다가 안 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오는 동안에 이것은 그대로 묻혀져 있었어서 그대로 정상회담 때 얘기해요. 때 그날 나눈 이야기라니까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니까 그 같은 좌파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만들었던 초안에다가 지금 이번에 뭐 동성애 합헌과 뭐 말도 안 되는 기업을 옥죄는 거, 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헌법 초안을 다 마련했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니까 그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온 우리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지금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이미 거의 완성된 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개헌이라는 아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조건인 것처럼 하면서 그 예. 개헌 뒤에는 이 나라를 남북연합 정권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거네요. 체제 자체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좀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그래서 당신 지금 내려가서 아까 헌법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헌법 안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정치를 다 할 테니까 외세는 배격하자라는 게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민족, 평화,
화해, 협력, 교류 얼마나 근사한 말이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20년 동안 귀가 따갑게 들어오던 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예, 우리도 모르게 배웠고 예.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예. 되뇌이게 만드는 예. 예, 그런 화두의 단어들이네요. 그게 예. 2000년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세뇌가 됐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전교조 선생님을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단어들인데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극기를 이미 그 한반도 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아이들 보고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했던 것에 시초가 됐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 정부를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했잖아요. 공동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2001년 4월 1일 날 김정일이가 방한을 하겠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그 평양회담과 같은 제2차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하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제주도 자체가 이미 네. 4.3 사건으로서 이미 거기는 많이 지금 와서 예. 보니까 완전히 때문에. 좌파들이 뿌리가 깊은 곳이니까 제주도로 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월 이게 기가 막힙니다. 8월 15일 날 이 평화 헌법을 기초로 해서 남북한 공동 선거를 치러서 남북 연합 정부를 만들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할 때 김대중 당신이 먼저 해라.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서 뭐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처음에 발표를 하고 그렇게 공동정부를 세운 후에 사실은 너 3개월만 해라 그랬대요. 3개월만. 예. 3개월 후에 물러나라. 3개월 있다가 김대중이 보고 너 나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남북한 공동 대통령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물러나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김정일이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는 김근태를 해라 라고 딱 집어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년조직위원을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노사모를 만들어서 노무현을 키워서 노무현을 청년조직위원장으로 앉혀라라는 것을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 때 이미 김정일과 김대중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수순대로 갔잖아요. 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 노무현을 착 대통령 후계자로 지명을 했고 노무현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와서 보면 선거 부정을 했다는 건 전자개표기 사건으로 노무현이가 도저히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무현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거는 거대한 음모 속에서 착착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려와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20년 전서부터 김일성 돈을 받아서 된 간첩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당시에 자기 비서실장이었던 조승형이라는 헌법학자를 통해서 지금의 자기 말하는 이 평화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가운데 거기에 뭐 나라를 망할 수 있는 조건이란 조건은 다 집어넣었던 거죠. 근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이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뭐 조금 이따 태어난 참여연대에 있었죠. 참여연대 멤버들이 다 여기에 아마 깊이 개입이 됐을 것 같고 참여연대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브레인들을 거기다 다 지들 좌파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초안을 다 조목조목 조승형이를 중심으로 해서 물밑 작업을 했던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어르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여기까지는 몰랐겠지만 4월 1일 날 김정일이가 제주도에 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를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됐죠. 못하게 됐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철승 국회의원이라고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셨는데 아주 올곧으신 우리 그 국회 원로시잖아요. 그분이 정상회담? 이런 북한이 빨갱이 정권하고 무슨 정상회담이 하냐. 그 나라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김정일이가 우리나라에 오냐. 이건 안 된다. 만약에 당신이 오고 싶으면 5가지 조건을 우리가 내거는 조건을 당신들이 받아들인 다음이라면 와도 좋다. 그렇게 하는데 그 5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 6.25 때 우리 남한 쳐들어왔잖아. 6.25에 대한 공개 사과해. 다음 너희 청와대 121 사태 때 김신조 파견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했었잖아. 너희들 그거
잘못 시인하고 사과해. 세 번째, 아웅산 폭발 사건 일으켜서 전두환 대통령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인재들 다 죽였잖아. 그거 사과해. 그리고 칼기 폭발 사건 버들여가지고 김현희를 통해서 얼마나 몇백 명을 죽였잖아.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또 마지막, 강원도에 삼척에 무장 공비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간첩을 넘어왔잖아. 그 5가지 공개 사과를 한다면, 그리고 잘못했다고 빈다면 오도록 하겠다라고 그걸 공개 문서로 발표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그거를 사과를 안 했네요. 못 온 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네가 다 오리발 내밀었던 건데 하나도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더라. 소가 뒷걸음치다가 똥 밟은 거래요. 어른들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네는 잘난 척 하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뽀록이 나버리게 된 거래요. 그리고 저는 애국자네요. 네, 그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예, 정말 옛날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계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하고 이 메모에는 기억이 확실히 안 났는데 그 분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간첩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1, 2, 3, 4, 5, 6 순위가 쫙 매겨져 있답니다. 북한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1번 간첩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간첩이 말이 됩니까? 2번 박지원이랍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박지원이 2번 간첩이래요. 저 잡혀가도 좋습니다. 나는 어르신하고 메모한 거예요. 3번 김한길이랍니다. 김한길이 민주당 당대표했던 그 소설가잖아요. 근데 그때 저도 아니 김한길이가 소설가고 어쩌다 정치한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했더니 김한길이래요. 미국에서 그럼요.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네요. 믿어지지가 않지만 전 하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네 번째가 4번이 임동원 씨래요. 전 국정원장.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막 수만 명, 그 말이 맞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임동원, 박지원, 그리고 김만복, 나중에 이 사람도 국정원장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해방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때 안태석인가 하는 분도 같이 이제 이 정보를 다 같이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정말 북한으로 넘어가고 남북 그 합작 정부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이 사람들은 다 간첩이었기 때문에 다 입 다물고 그대로 가려고 했지만 이 안태석이라는 이 사람이 부이사관이었대는데 이 사람이 무지무지 고민을 한 거예요. 이대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되나, 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미국의 CIA에다가 이 정보를 줬답니다. 자니윤이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니윤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미 국무성에다가 이제 다 정보를 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일본 CIA에게 이 정보를 넘겨줬고 일본 CIA가 신문사를 통해서 폭로 기사를 써서 이거는 이미 일본 신문에 다 밝혀져 있는 건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한 자락도 난 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언론이 완전히 좌경화됐던 거죠. 박지원이가 그때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으니까 언론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2000년에 8월 달인가 사장단, 우리나라 언론사 사장, 대기업의 사장 46명 사장단을 데리고 북한을 갔잖아요. 가서 이미 언론을 완전히 옥죄잖아요. 뭐로 옥죄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인계 작전이라는 것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자식을 낳아서 지금 기른다는 소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지금 17, 8살 됐다는 얘기도 전 들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오래전부터 뿌린 악의 씨앗이 지금 어디까지 자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론에서는 세계에선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자 김정일은 어떻게 한국에도 뭐 이 자기의 그 완벽하게 짜놓은 시나리오가 폭로가 됐으니까 그때 화병이 났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소련에 치료받으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화병이랍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화병으로 죽었대요. 나중에 정말이래요. 뭐는지 모르지만 멀쩡한 사람이 자기는 얼마나 꿈을 피웠겠어요. 아버지 유업을 자기 대에 이뤄서 완전히 이걸 갖다 북한 혁명으로, 남조선 혁명으로 일으켜서 아주 피 한 방울 안 부리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입구에서 다 뽀록이 났으니까 화병 날만 하지 않아요? 나지요.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런 사건을
이대용 장군께서 알게 되셨고 이 엄청난 얘기를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다음 정권을 노무현이 대통령 되면은 아마 노무현이 됐을 때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그러면 더 이상 이 좌파 정권이 유지되는 건 안 되니까 우리가 우파 정권으로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정승화 장관, 안무혁 씨, 뭐 윤흥로 잘 모르겠어요. 이대용 장군, 장경순 전 국회 부의장, 안흥모 장관, 이런 분들, 뭐 김세은 장관, 이런 원로분들이 모여서 자유수호 국민운동이라는 정말 애국 단체를 모여서 그때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고 전시 작전권 회수하는 그런 거 반대하고 다들 막 이 당시에 또 나쁜 놈들, 이런 좌파 국회의원 놈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을 무지 폈대요. 천영택,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 했죠. 천영택, 유재광, 서영훈, 장영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그럴 때 안 된다고 큰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이 자유수호 국민운동의 장경순 총재, 지금 거의 5세, 6세 되셨는데 아직까지 정말 애국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계실 때 네. 뭔가를 하셔야지 되는데. 네, 정말 참, 예, 큰일이겠네요. 예, 한 예. 4년 전에 저한테 주신 이런 귀한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SNS, TV를 통해서 국민들께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 이 소리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어디다 할 자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난 오늘 이 소리를 해야 돼. 오늘 국회에서는 지금 하는 이거 개헌의 논의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여기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오로지 지금 반대하는 게 여기에 동성애를 예. 여기다 성적 지향이라는 걸 넣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슬쩍 녹여놓으려고 그러는 것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거는 동성애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번 개헌은 그동안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완전히 우리 젊은 아이들을 싸그리 싹싹 형편없는 인물로 길렀고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공산화를 추진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민주화의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에서만큼은 공산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민주헌법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개헌 누가 지금 원합니까? 사실은 개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이 바보 같은 뭐 자유한국당 뭐 이런 의원들, 또 바른한국당 같은 거지 같은 그 새누리당 의원 놈들이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국회의원 정권 못 잡으면 국회의원 못 할 것 같으니까 의원 내각제 해가지고 서로 정권 나눠 먹으려고 같이 뭐 개헌 좋아 하겠지만 그 속내를 보면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개헌을 알아야죠. 지금 2000년도에 준비했었던 그 고려 연방제가 지금에 와서는 개헌을 통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개헌에서 가장 사실은 집중화돼야지 되는 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대표님 아시겠지만 지금 영토 문제와 체제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남한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지만은 지금 개헌에서는 북한은 북한 땅이고 남한은 남한 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선 이북인 북한도 우리 정말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언젠가 통일되면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이번에 이 영토 조항을 끼워넣는 게 가장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의 북한 체제를 이종하고 남한은 남한 이국 이 체제를 만들어 넣어서 자연스럽게 연방제로 만들기 위한 그런 개헌이라는 거,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유한국당 압니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거 개헌에 그냥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은 동성애 나라 망하는 법 막으셨는데 거기에서 더 범위를 넓혀주시고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을 다 망하게 만드는 개헌안, 군인을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군 형법조차도 모두 다 아이들 군인을 또 거부하겠대요. 양심적 병역 거부법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의 개헌은 사실은 겉으로는 동성애라는 인권을 인정을 하는 그런 개헌으로
예, 포장이 되어서 하지만은 사실은 근데 동성애도 동성애는- 죽어도 안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동성애는 예. 동성애는 동성애라는 인권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동성애 자체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체제가 완전히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체제를 완전히 변하는 완전히 거기 가정이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동성끼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걔네들이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을 안 낳으면 그 가정이 존재하나요?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무슨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무슨 성소수자예요? 왜 그딴 말을 써요? 우리가 그럼 성다수자입니까? 우리가 다수자라고 다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양성을 지금 성적인 걸 여성 남성의 맞습니다. 개념으로서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사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성 개념이 아닌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 이렇대 성평등이라고 말하잖아요. 성평등이라고, 근데 예.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난 그 전 얘기를 알았어요. 옛날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없었죠. 옛날에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평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잡것들이 좌파 놈들이 남녀평등 너무 불평등하다. 왜 남이 앞에 나오냐. 연함평등으로 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연함평등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양성평등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또 그것도 인정해 줬는데 이제 와서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을 또 빼고 성평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 성소수자라든지 무슨 그런 이상한 성에 대해서 남녀가 엄연히 구분이 돼 있는데 성평등이 얼어 죽을 놈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언어로 성적인 포장을 하는 취향과 거죠. 성적인 모든 권리와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인정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진짜. 성이 예. 그렇게 됨으로써 그냥 에이즈가 창궐하고 에이즈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몽땅 대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다 동성애 지멋대로 성생활하는 그런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제게는 인권이래도 무슨 인권이에요.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병 비용을 대주는 나라가 미국도 그만큼 못한답니다. 대표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아, 정말 너무 사람끼리는 속상해요. 그러게 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성평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관도 인정을 그렇다며요. 하게 동물하고까지 돼야 돼요. 예. 한다며요. 모든 사회적인 성적인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그 권리를 그 목사님들 계속 이거 차별금지법이라고 차별금지- 한다며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안에 차별금지법도 다 통과시키는 걸로 이번 개헌안에 들어있대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의 그 시야를 좀 넓혀주세요. 당연히 동성애는 온 국민이 반대합니다. 근데 너무 동성애 한 가지 얘기만 하시면 일반 국민들은 또 거부 반응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제를 고려 연방제로 해갖고 북한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이 뭐 동성애든 군형법이든 내지는 뭐 기업을 옥죄서 기업을 다 망하게 하는 것도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영토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다 큰 거에 전쟁을 시작할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번 개헌은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안정된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가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개헌이 문제입니까? 대통령 제대로 뽑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 인구만 되는 우리나라가 큰 나라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를 더 잘 해볼 생각을 하고 더 있다가 내각제를 하든지 뭘 바꾸는데 이거 지금은 내각제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입니다. 이번에 개헌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무언가가 바꿔야 된다,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개헌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또 동성애라는 아주 인권 입장에서 옹호하면서 그들의 소수자를 인정을 한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사실은 꿀을 발라서 네. 개헌을 한다지만은 그 개헌 안에는 사실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그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연방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헌. 그러니까 이런 정말 아주 지금 국민들이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좌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수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표를 모아서 자기네 세를 불리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면서 개헌에다 그걸 집어넣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어서 교육으로 내지는 그런 그 인권 때문에 학교 교육이 교권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떤 것도 우리는 가려낼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정말 이렇게 SNS, TV에 저를 좀 찍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오죽하면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재헌절날 우리가 하게 된 건 이건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 이루어질 때 우리 국민들은 눈 똑바로 지켜보고 이번 개헌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이 다 빠진 정말 우리가 무슨 더 교육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70년이나 건국한 동안에 헌법을 몇 번 바꿨지만 사실은 무슨 체제? 민주체제? 무슨 뭐 83 체제인가? 87 체제. 87 체제세부터 사실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헌법은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하게 맞는데 87대 민주화를 들어온 사람들이 이거를 변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헌법이 돼서 지금 또 다시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건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상 사회를 지금 이런 쿠데타 정권입니다. 이건 이 쿠데타 정권이 자기들이 뭔데 개헌을 얘기합니까? 자격도 없는 것들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 국민은 전혀 동의할 생각 없으니까 하여튼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69주년 제헌설인데 헌법을 개헌을 해야지 된다. 개헌의 필요성. 그런데 그 개헌은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맞습니다. 거. 예, 네. 오늘 정말 말씀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작년부터 사실은 불법 탄핵 네. 되었고 우리 아무 죄가 없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돼 있고 지금 그리고 촛불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올해가 탄생 100주년인데 네. 저도 지금 발행 못하게 하면서 네. 그 다음날 뭐 노무현 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표명하면서 네. 한강의 기적을 지금 촛불로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딱 그거네요. 네. 네. 아니 정말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세운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무너뜨리고 지들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정말 촛불 정부라고 말이 아니 촛불이 민심입니까? 그게 가짜 민심이잖아요. 태극기가 민심입니다. 촛불은 완전히 조작된 민심인데 그걸 가지고 정권을 이게 정권입니까? 세계 봐서 나라 망신 다 시키고 다니고 우리는 얼굴을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국민을 만들어놨어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 정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예, 그런데 정권에 이어서 대통령들이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공고히 누구나 다 해왔어요. 김대중 시절에 지금 김대중 김대중 컨벤션 센터, 컨벤션 센터니 아태재단이니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박정희 기념관은 없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사실은 기념관은 있는데 하나가 있죠. 예, 하나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화 다음에 산업화를 이루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표까지 발행을 못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나라가 뒤집혀버린 거죠. 예, 너무너무 그러면서 노무현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든다는 상황이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지금 때 화병이 이해가 나서 좀 살 안 수가 가죠. 없습니다. 네. 정말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이 과도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무너지게 밤잠을 둘 수 못 자는 없습니다. 그런 네. 날들입니다. 국민들이 절대 무너지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북한에 계속 부족이를 하고 있다. 네, 이번에 또 무슨 600 인구조사 600 미쳤나 봐요 정말. 예, 우리는 거기 줄 돈 미칩니다. 우리한테 맨날 핵 공격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가진 짓 다 하고 세계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놈들한테 아니 걔네 인구 조사하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줘요? 다음 달에는 또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남북 정말? 교류 지금 교류 다 엉터리잖아요. 사실 미국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공채하고 있는 네.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옛날에 김대중의 햇볕 정책 똑같이 하는 거 살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며칠 전에 어젠가요? 또 뭐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이라고 정식 칭한다? 별 미친놈. 아유 아니. 정말요. 진짜 속이 정말 뒤집어져요. 화병이 안 나기를 진짜 화병 날 상황이에요.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전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옵니다. 부글부글 지금 우리들의 냄비가 뜰 끓고 있어요. 어느 때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폭발할 날이 곧 옵니다. 대표님 예. 중요한 거는요. 예. 일반 공영 방송의 여론들이 맞아.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여론이 예
예, 엉터리라는 것이 가장 사실은 우리들이 심히 우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은 전부 여론에서 뭐 99% 지지도, 그 다음에 잘한다라는 게 80%가 넘게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전부 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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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제는 기존 방송을 전건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올바른 국민들은 껐죠. 우리 엄마들이 오죽 속이 터지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좀 네. 제발 좀 많이 네. 좀 알고 이런 방송을 좀 보고 네.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 그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밑에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많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네, 저희 뭐 좀 수다를 떨었는데 좀 좋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국회의원님들 정말 좀 제대로 좀 나라 좀 잘 좀 옳고 그름의 판단해서 제발 좀 나라를 좀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